3만 피트 상공. 군 수송기 안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아기의 비명소리. 육군 특전사 대대장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안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여군이 다가와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제가 아기에게 젖을 물려도 될까요? 이렇게 시작된 하늘 위 맺어진 특별한 만남. 앞으로 다가올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군 수송기의 둔탁한 엔진 소리가 활주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육군 특전사 대대장 박준혁 중령은 생후 3개월 된 딸 수아를 품에 안고 좌석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달 전 그의 세상이 무너졌죠. 군 가족 행사에서 발생한 테러. 아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혼자가 된 준혁은 갓 태어난 딸과 함께 남겨졌어요. 수아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특전사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시작됩니다. 준혁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일주일 전 그 수송기에서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수아를 안고 있던 모습, 그녀의 눈에 맺혔던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 2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든 딸의 얼굴이요. 중령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생각을 떨쳐내고 고개를 들었어요. 말해보게. 의무대 순환근무 명단입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군의관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관사에서 수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분유를 거부하는 딸.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아야, 제발. 준혁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연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죠.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으로 병원의 소음이 들렸어요. 김대희님, 박준혁 중령입니다. 아, 중령님? 수아는 잘 있나요? 사실은 또 먹지를 않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특전사 부대관사입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마침 퇴근 시간이에요. 1시간 후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민간인 복장의 그녀는 왠지 더 어려 보였어요. 수아를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 우리 수아, 또 배고팠구나. 서연이 수아를 안아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곧 울음을 그쳤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부탁드려도 되는지. 괜찮아요. 저도 수아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연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아에게 젖을 물렸어요. 준혁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배불리 먹고 잠든 후 2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대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부대 의무배장 자리가 비어 있어요. 혹시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전사 부대요? 네. 대희님의 응급처치 실력을 봤습니다. 전투 부대 경험도 있으시고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전사는 군에서도 가장 힘든 부대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의료진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준혁이 망설이며 덧붙였습니다. 관사가 제 집 바로 옆이에요. 수아를 돌보는데도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수아,
이 작은 아기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준혁은 모를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서연은 특전사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의무대장 취임식은 간단했지만 부대원들의 시선은 예리했어요. 여자 군의관이라 그것도 대대장님이 직접 데려왔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증명할 것이 많았습니다. 첫 출근 날 대규모 훈련이 있었습니다. 험한 산악 지형에서의 침투 훈련. 부상자가 속출했어요. 교대장님, 여기요. 한 병사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달려갔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렸죠. 긴대 파열입니다. 당장 후송해야 해요. 여기서 헬기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될 것으로라도 지금 당장.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부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응급 처치를 하며 동시에 후송을 지휘했어요. 준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군의관으로서의 서연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카리스마 있고 전문적이었죠. 훈련이 끝난 후 부상당한 병사들이 모두 무사히 치료받았습니다. 부대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대단하신데요, 의무대장님. 진짜 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서연은 지쳐 있었습니다. 의무대를 정리하던 중 준혁이 찾아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인데요. 뭘?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땀으로 번진 화장,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수아가 대위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관사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부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연의 관사는 정말 준혁의 집 바로 옆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그녀는 곧장 준혁의 집으로 갔어요. 수아야, 이모 왔어. 서연의 목소리에 수아가 팔을 뻗었습니다. 2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기는 살이 오르고 생기가 돌았죠. 놀라워요. 정말 건강해졌네요. 대위님, 덕분이죠. 준혁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령님이 좋은 아빠라서예요. 저녁 준비를 하며 서연은 자연스럽게 부엌을 오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것처럼요. 준혁은 수아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런 게 가족인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준혁은 놀랐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어요. 중령님, 저녁 다 됐어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와, 요리도 잘하시네요. 병원 생활하면서 익힌 생존 기술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아기 의자에 앉아 이유식을 먹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 준혁이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국방부 의무과 과장 이민정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중령님. 민정의 시선이 집안을 훑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김대위님도 계시네요. 아, 네. 수아를 봐주러. 준혁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특전사 의무대장 임명권으로 왔는데 마침 잘 됐네요. 민정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급작스러운 인사이동이더군요. 중령님이 직접 요청하셨다고요? 대위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준혁의 대답은 공식적이었지만
민정은 만족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대위님, 5년 전 지피 사건 기억하시죠?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렸어요. 왜 그 얘기를? 아, 그냥요. 특전사는 위험한 부대니까 과거 경력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해서요. 민정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참, 박중령님, 군기강은 지켜야죠. 특히 상관과 부하 사이에는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대위님, 괜찮으세요? 준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이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일이.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5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관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정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날의 기억도요. 왜 하필 지금? 서연은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겨우 찾은 평화가 다시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옆집에서는 준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경고, 서연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5년 전 사건.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나? 준혁은 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지피 의료 사고,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한 신임 군의관의 이름. 김서연.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작전 우선. 헬기. 후송 불가. 결정자 작전 참모 박준혁 소령. 순간 준혁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특전사 대대장으로서 수백 명의 부하를 이끄는 그였지만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어요. 수송기가 이륙하자 기압이 변했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울음이었지만 점점 더 크고 절박해졌습니다. 준혁은 서둘러 가방에서 분유를 꺼냈어요.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습니다. 제발, 수아야. 조금만 먹어줘. 준혁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주변 군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여군이 다가왔어요. 군의관 휘장을 단 김서연 대위였습니다. 중령님, 제가 봐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수아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피부가 처져 있었죠. 탈수 증상이 있네요. 언제부터 분유를 거부했나요?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내가 모유 수유를 하다가 준혁의 말이 끊겼습니다. 아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봤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그녀도 한 달 전 아이를 잃었거든요. 유산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중령님, 의무실로 가시죠. 서연이 앞장섰습니다. 수송기 뒤편에 작은 의무실.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공간이었어요. 문이 닫히자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중령님,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준혁은 울고 있는 수아를 달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혹시 네, 아직 모유가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군의관으로서 의료적 판단이었지만 말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준혁은 품 안의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힘이 빠져가는 것이 보였죠.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특전사 대대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그는 그저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수아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그녀의 품에 안겼어요. 순간 잃어버린 아이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괜찮아. 아가야? 서연이 군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의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수송기의 엔진 소리만이 들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울어대던 수아가 조용해진 거예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먹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함께였죠. 자신이 품지 못한 아이를 떠올리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야말로 이 아이 덕분에 서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상실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 이 좁은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배가 부른지 잠이 들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예요. 아내를 닮았나 봅니다.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자 키우기 힘드시겠어요. 서연의 말에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일이 전투입니다. 진짜 전투보다 더 무서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송기는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럼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연이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어요. 그 짧은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수송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무실 문을 나서기 전 준혁이 돌아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치유받았어요. 서연의 미소는 쓸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하늘 위 작은 의무실에서 맺어진 특별한 만남. 그것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준혁은 여전히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보고서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긴급 후속 요청 거부. 작전 수행 우선. 자신이 쓴 글자였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작전의 성공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한 명의 생명을 포기했구나.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어요. 당시 신임 군의관이었던 서연의 필사적인 노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서연 중위 4시간 동안 심폐소생술 지속. 환자 이송 불가로 현장에서 사망.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책임 소재 김서연 중위의 응급처치 미숙으로 판단.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책임 전가였습니다. 후송을 거부한 건 자신인데 왜 서연이 책임을 져야 했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부대로 출근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중령님, 무슨 일 있으세요?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의무대장 좀 불러줘.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그녀의 얼굴도 피곤해 보였어요. 부르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어제 민정의 방문 이후로 계속 그랬죠. 준혁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대위님, 어제 이 과장님이 하신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 일이에요. 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문을 잠갔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령님, 대위님. 5년 전 지피 사건.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혁이 급히 의자를 내밀었죠. 왜 그걸?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 헬기 후송을 거부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준혁의 고백에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작전 참모 박준혁 소령. 그게 저였어요.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중령님이 네. 제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시나요? 그 병사 이름이 최진수였어요. 21살이었죠.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4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손이 부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발 헬기만 오면 그것만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로 끝인가요? 전 모든 걸 잃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환자 죽인 의사라고 불렀고 진급도 계속 무너졌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군의관이 좋았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말을 멈춘 서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죄책감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수아 때문에 저를 이용하다가 이제 양심이 찔려서? 서연의 말에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니까요. 전역하겠습니다. 서연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준혁이 놀랐습니다. 대위님. 더 못하겠어요. 준혁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날 것 같아서요. 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손 놔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놓을 수 없었어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5년 전 일도, 당신이 받은 억울함도. 이제 와서요?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최진수는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잃은 5년도요. 알아요. 하지만 하지만 뭐요? 중령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중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부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자 부관이 급히 보고했어요. 훈련 중 사고입니다. 병사 한 명이 절벽에서 추락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의사의 본능이 앞섰어요. 상태는? 의식 없고 출혈이 심합니다. 서연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가방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준혁도 뒤따랐습니다. 사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젊은 병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서연은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헬기를. 그 말에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안 돼. 또 그럴 순 없어.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밀려왔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상태를 보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헬기 요청해! 작전이고 뭐고 다 취소다! 부하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중령님, 지금 중요한 훈련이 내가 책임진다! 빨리! 준혁의 단호한 명령에 통신병이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10분 후 헬기가 도착했어요. 병사를 싣고 헬기가 떠났습니다. 서연도 함께 탔죠. 준혁은 땅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번엔 늦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연이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병사는 살았어요. 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중령님.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침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헬기를 보내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5년 전 일. 아직도 용서는 못하겠어요. 준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중령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게 진짜 중령님이라고 믿고 싶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뭘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당신이 받은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개 끄덕임이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조작한 사람, 서연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지시한 사람, 이민정 소령. 지금의 국방부 의무과 과장이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싸워야 할 상대가 명확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군 검찰 조사관이었어요. 김서연 대위인이신가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부대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어요. 들었어? 대대장님이랑. 쉿, 본인 온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다급히 찾아왔어요. 대위님,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군 내부망 게시글이 인쇄된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특전사 대대장과 여군이 간의 부적절한 관계.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은 더했어요. 서연이 준혁의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했다는 사실을 왜곡해서
마치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인 것처럼 써놨죠. 이게 뭐예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민정이 한 짓입니다. 제가 5년 전 일을 조사하는 걸 눈치챘나 봐요.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로 눈이 붉어졌어요. 오후 2시 서연은 군 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박중령과 어떤 관계입니까? 상관과 부하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중령 관사에서 함께 있었죠? 아이를 돌봐주러. 모유 수유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의료적 상황을 설명했지만 조사관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군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닙니까? 그때는 의사로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그 시각 준혁은 국방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이 과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준혁이 민정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민정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박중령님. 김대희를 모함한 게식을 말입니다. 아, 그거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군 기강이 해이해져서 자정작용이 일어난 것 아닐까요? 민정의 능글맞은 태도에 준혁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5년 전 일도 당신이 조작했죠? 순간 민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조작한 사람이 당신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민정의 도전적인 물음에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황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박중령님,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타기 의무사령관이 될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시면 곤란하죠. 특히 스캔들에 휘말린 분이. 위협이었습니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한편 서연은 조사를 마치고 지쳐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의무대 앞에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김대희님, 박중령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정말 모유 수유를 하신 건가요? 군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의무대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수아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이제 이모가 너를 못 봐줄 것 같아. 수아가 서연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대희님,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수척해 보였어요. 이런 일이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부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준혁의 목소리에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중령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민정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준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5년 전 사건 당시 이민정의 이메일입니다.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전산병 출신 부하가 도와줬습니다. 이걸로 반격하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다음 날 준혁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을 부대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준혁은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5년 전 사건의 전말, 이민정의 조작, 그리고 서연이 받은 억울함까지. 김대희는 영웅입니다. 생명을 구하려 최선을 다한 의사죠. 그런데 조직의 잘못을 덮기 위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특종감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유포된 악의적 소문도 모두 거짓입니다. 김대희는 의료인으로서 제 딸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준혁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도 숨기지 않았어요. 저 역시 5년 전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성하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민정이 헌병들과 함께 나타난 거죠. 박준혁 중령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최진수 상병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입니다. 서연의 외침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헌병들도 멈췄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어요. 5년 전 진수 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편지예요. 읽어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대위님께 우리 진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4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군에서는 대위님 잘못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책임은 헬기를 안 보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간직했던 편지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서연이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시 지피 근무자들의 증언을 모은 거예요. 모두가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헬기만 왔다면 살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서연에게 집중됐습니다. 민정의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이민정 중령님, 서연이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5년 전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신참이 하나쯤 희생되는 건 조직을 위해 필요하다고요. 민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전 희생양이 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 뒤로 누군가 더 들어왔어요. 특전사 부대원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부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대위님은 최고의 군의관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헌병들이 당황했습니다. 민정은 이를 악물었어요. 다들 미쳤어? 명령 불복종으로 전원 구속할 거야.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권한은 없을 겁니다. 이중령. 문 쪽에서 나이든 장군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감찰감이었어요. 이민정 중령, 직권남용과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민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5년 전 사건은 물론 그동안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박중령이 제보한 자료 외에도 추가 증거가 나왔어요. 헌병들이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죠. 안 돼. 난 차기 의무사령관이야. 민정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갔어요.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도 부대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대위님, 정말 기재 끝났어요, 중령님. 서연의 미소는 지쳤지만 평온했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어요. 1년 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예식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수아가 꽃을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아기는 엄마, 엄마, 라고 외치며 뒤를 돌아봤죠.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아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가슴이 벅찼어요. 군복을 입은 준혁이 제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웃었어요. 평생 기다릴 수 있어요. 주례를 맡은 특전사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련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하객석에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특전사 부대원들, 군의관 동료들, 그리고 최진수 상병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서연은 준혁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아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합니다. 서연, 저도 사랑해요. 준혁 씨.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아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3년 후 수아야, 동생 조심히 안아야 해. 서연이 5살이 된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갓 태어난 남동생을 안았어요. 진수 예뻐요. 엄마. 아기의 이름은 진수였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 병사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준혁은 이제 예비역이 되어 안보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령으로 진급해 국군 의료체계 개선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집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4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늘 위에서 만났단다. 비행기에서요? 응. 내가 엄마를 찾고 있을 때. 수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졌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있던 자리에 가장 큰 사랑이 피어났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진정한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된 그 뒤.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끝.